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퓨처엠이고요. 오늘 휴일에 업로드 되는 영상인데, 연휴 때도 몇 번 이제 올려드렸지만, 기업 분석, 그러니까 리포트나 최근에 동향,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2차전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차트 위주 설명이 아니라 시장이 열리지 않은 휴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좋을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리포트를 좀 먼저 볼까요? 리포트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메리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 리포트에서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진이죠. 마진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의 재고가 절실하다.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LG엔솔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가 나왔고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죠. 퓨처엠도 화요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1분기를 좀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쪽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대부분의 2차전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배터리의 그 원재료 가격과 연관이 깊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전에 리포트나 뉴스 같은 데서 늘 나왔던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 이런 치킨 게임이 붙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은 회사가 살아남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죠. 이 구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은 덩치가 잘 자란 기업들이 먼저 나가 떨어진단 말이죠.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노선을 다각화한다거나. 근데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수직 구조화나 그 다음에 같은 이제 그 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체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티는 구간, 메리츠 쪽도 일단은 그냥 버티는 구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게 언제 개선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결국 2차전지는 1분기 쪽을 대다수가 좀 저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연초에 비하면 10% 정도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게 현재 그 실적이나 주가 그런 거에 반영이 안 됐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 반영이 되는 건 어쨌든 2분기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LFP, 아마 우리나라 2차전지 그 주주분들은 안 좋아하는 단어죠. 왜냐면 LFP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이 또 잡고 있고, 명확하게 단점이 있는 배터리인데, 여기에서 LNF 에코프로는 일단 LFP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획도 밝혀놨고, 그 다음에 퓨처엠이랑 신소재 쪽은 이게 마진이 좀 별로일 것 같다. 물론 퓨처엠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아무래도 북미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중국 쪽에서 갖다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안들은 점점 더 타이트해질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는. 그러면 북미 쪽에 진출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LFP를 한국과 같은 기업들, 2차전 쪽에서 기술력이 좋은, 어떻게 보면 넘버 2나 마찬가지죠. 세계 점유율로 따질 때는.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넘버 1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진이 굉장히 안 좋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도 결국 문제는 마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 경쟁이 중국 쪽이랑 붙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진을 높이기가 더욱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그 니즈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너무 과잉 투자만 안 하면은 뭐 LFP도 추가적인, 장기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하나의 이제 매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중국 쪽이 배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도 뭐 관계자가 뭐 누구는 뭐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공급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어렵지는 않겠는데, 이게 기술이 막 높은 그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정도로만 진행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공장을 막 쫙 이렇게 늘리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네. 뭐 누구는 안 하고 뭐 누구는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체력이 돼야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일종의 승부수를 거는 거죠. LNF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승부수를 저는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1분기를 전체적으로 좀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그거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수익적인 부분들, 리튬 가격이나 어떤 원재료 가격,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 업황이 조금씩 올라와 주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단기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회복을 보여줄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차전지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그게 사실 주주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쪽을 저렇게 계속적으로 미국이랑 이제 견제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투자를 오히려 해놓고 잠깐의 공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숫자로 찍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숫자로 찍히는 그 시기는 저는 오지 않을까,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암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테슬라에서 전기차 안 팔고 뭐 하이브리드 차 팔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거는 스타트가 된 업황에 대한 그 변경이고, 하이브리드 차가 요즘에 굉장히 뭐 많이 팔리고 하지만 뭐 그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업황은 늘 돌고 또 어떤 그 차에 대한 그런 인식도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편리성이나 어떤 그 뭐 화재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SDI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전고체 같은 것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지금은 좀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버텨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장기전으로 이어졌을 때는 늘 큰 기업들이 결국에는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앱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한 주 동안 4종목 정도 드립니다. 뭐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 하시면 또 중간중간 지루한 구간의 수익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내일 또 목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